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벚꽃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봄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봄의 상징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이 벚꽃을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벚꽃은 예술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벚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애니메이션에는 벚꽃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계절감을 나타내는 풍경에서부터 캐릭터를 상징하는 매개체로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 활용된 벚꽃 장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의 꽃잎에서부터 벚나무 군집들까지 시각적으로 다양한 풍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벚꽃은 영상 연출가들이 특히 사랑하던 꽃이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여명기의 연출가 마사오카 겐조도 벚꽃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1946년도의 작품 사쿠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교토의 풍경을 그린 사쿠라는 마사오카 겐조의 기술력이 집약된 작품이었습니다. 일본 최초로 셀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는 애니메이션의 질과 표현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전작 거미와 튤립에서 역동적인 폭풍우 장면을 선보인 데 이어 사쿠라에서는 흩날리는 벚꽃잎을 표현해내며 더욱 발전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필름 상태는 좋지 않지만 다양하게 표현된 벚꽃들에서 감독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면에 따라 벚꽃잎의 양, 속도, 각도, 입체감을 다르게 설정했는데요. 이는 벚꽃의 타이밍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탄생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디 올드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실리 심포니 시리즈 중에 하나인 디 올드밀은 디즈니에서 처음으로 멀티플레인 카메라가 사용된 작품이었습니다. 벚꽃은 아니지만 디 올드밀의 잎사귀를 보면 상당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폭풍우 장면을 포함하여 이러한 입체감 표현이 가능했던 이유는 멀티플레인 카메라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화면에 영향을 받은 마사오카 겐조는 멀티플레인 카메라를 도입하여 거미와 튤립과 사쿠라를 제작했습니다. 마사오카 겐조가 훗날 일본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러한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애니메이션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빨간머리에는 원작으로 한 많은 작품이 있지만 아직 저에게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1979년도 애니메이션이 최고의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빨간머리에는 세계 명작 극장의 대표작이지만 시리즈 내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애니라는 캐릭터 자체가 다른 주인공들과 거리가 있습니다. 애는 말도 많고 자신의 감정도 솔직하게 드러내는 캐릭터죠. 이전의 캐릭터들이 어린 나이에도 성숙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카하타 감독이 빨간머리에는 연출하면서 공을 들인 부분도 이러한 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빨간머리 앤의 첫 화에는 이러한 다카하타 감독의 연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앤이 처음으로 가로수길과 마주하는 장면을 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소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공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는 표정부터 주위를 둘러보거나 손을 모으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꽃잎에 둘러싸이는 상상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소녀의 감정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도 현실 파트는 나뭇가지들을 붓새가 슬라이드로 처리해 깊이감을 주었고 상상 파트는 다량의 꽃잎들과 캐릭터 회전과 같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화로 표현하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상상 파트는 실제로 애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두둥실 떠오르거나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으로 감정의 도취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놀라웠는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심리 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앤이 더욱 생명력 있는 캐릭터로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면에 나오는 꽃은 벚꽃이 아니라 사과나무 꽃입니다. 벚꽃은 일본 문화에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난 뒤 화려하게 만개하지만 오래 머무지 못하고 금세 져버리는 벚꽃의 특성은 인생의 덧없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장 잘 활용한 작품이 바로 다카하타 루미코 작가의 매종일각입니다. 매종일각은 고다이와 쿄코 두 주인공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이야기이자 쿄코의 전 남편인 소이치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주인공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도 아닌 망부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죠. 작품은 쿄코의 사별한 남편 소이치로의 상징으로 벚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쿄코가 과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6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벚꽃 장면이 등장합니다. 벚나무가 살랑이며 꽃잎을 흩날리는 가운데 쿄코를 뒤따라가는 고다이의 모습이 나오죠. 쿄코에게 첫눈에 반한 고다이는
죽은 사람은 무적이다 라는 명대사를 날리면서도 끝까지 부딪혀 볼 것을 다짐합니다. 마치 벚꽃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듯 애매모호한 심리적 거리감을 그려낸 장면입니다. 쿄코가 고다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52화의 장면과 반대로 고다이가 쿄코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96화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52화의 장면은 벚꽃이 쏟아지는 가운데 카메라를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올리며 긴 여운을 만들었고, 96화의 장면은 프로포즈를 받은 듯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표현과 아래에서 하늘로 솟구친 다음 불꽃놀이와 같은 표현으로 축하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매종의 각에서 벚꽃은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해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벚꽃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감정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개한 벚나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과 향기에 이끌려 새로운 감정이 피어날지도 모르죠. 사연 많은 두 남녀의 연애 이야기를 그린 그 남자 그 여자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8화의 B파트에는 아리마가 미야자에 대한 감정을 깨닫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리마가 미야자에게 다가가는 포부부터 서로 마주보는 장면까지 사실상 정직 컷으로만 이루어진 시퀀스지만 벚꽃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화면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야자를 보고 놀라는 아리마의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화이트아웃과 함께 벚꽃이 등장하는 쇼크적인 표현으로 확 트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가 미야자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 장면 외에도 그 남자 그 여자 8화에는 다양한 벚꽃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리피트 작가로 처리하면서 작가적으로 볼거리는 없었습니다. 아직 CG가 보편적이지 않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벚꽃잎과 같은 파티클적 표현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슬라이드나 리피트 작가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공을 들인 미친 작품은 존재했습니다. 벚꽃이 가진 찰나의 아름다움을 녹여낸 초속 5cm에서는 오프닝 시퀀스부터 인상적인 화면을 선보였습니다. 웅덩이에 벚꽃 하나가 떨어지며 파문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오프닝은 벚꽃을 활용하여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준 높은 시퀀스였습니다. 특히 벚꽃과 함께 달려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바로 전 장면인 그림자 씬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장면은 레이아웃도 훌륭하고 작가도 벚꽃과 캐릭터 모두 2콤마로 표현해 기분 좋은 감각을 주었습니다. 타카키가 평생 아카리를 잊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관계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벚꽃은 사람과의 만남이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피기 시작하는 벚꽃의 특성상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티브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제작사가 바로 교토 애니메이션입니다. 청춘 드라마를 주력으로 하는 교토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벚꽃 장면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클라나드 1화를 보면 토모야와 나기사의 첫 만남 장면에서 벚꽃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토모야의 인생을 상징하듯 시종일관 흑백을 유지하던 화면은 토모야가 나기사와 만나는 순간 단번에 색을 되찾습니다. 어두운 토모야의 인생에 나기사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걸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트랙업으로 깊이 있게 표현한 것도 대단합니다. 특히 배경이 움직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소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원작이 미연시라는 점에서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벚꽃님도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3콤마로 표현해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K1 2기 1화에서는 벚꽃을 통해 화면을 만드는 Q&A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을 고정된 카메라로 담아낸 장면입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가운데 유이가 벚꽃을 줍고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롱테이크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은 벚꽃이 가진 감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깊이감 있게 흩날리는 벚꽃들과 화면의 모서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렌즈 특유의 주변부 흐림 현상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크기는 작지만 꽤 수가 있는 캐릭터들의 작화도 눈에 띕니다. 고정된 롱테이크와 렌즈 효과로 마치 추억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아련한 느낌을 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려라 유포니엄 1화에서는 더욱 진일보한 Q&A 스타일의 벚꽃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작품마다 벚꽃을 그려온 Q&A는 벚꽃 전문 제작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쿠미코 일행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장면을 보면 주변 감광에서 색 숫자까지 온갖 렌즈 효과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효과들은 실사 영화였다면 제거하는 렌즈의 광합적 결함이지만 오히려 이들을 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에서 존재할 리 없는 광합적 결함을 의도적으로 넣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선호하는 화면은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유포니엄에는 좋은 벚꽃 장면이 많습니다. 쿠미코가 벚꽃잎을 한 움큼 모아 입으로 부는 장면과 슈이치와 쿠미코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두 장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쿠미코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포니엄에 대한 복잡한 마음을 무자비하게 흩날리는 벚꽃잎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벚꽃잎을 한 움큼 모아 입으로 부는 것에서 쿠미코의 본심이 유포니엄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것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벚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캐릭터의 심정을 전달하는 수준 높은 장면입니다. 벤치에서 쿠미코와 슈이치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은 레이아웃이 훌륭합니다. 벚나무들로 둘러싼 화면은 캐릭터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벤치를 넘는 슈이치의 작화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종에 간 쿠미코를 쳐다보는 슈이치와 정면만 응시하는 쿠미코의 대조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토 애니메이션의 작품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벚꽃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과거부터 쌓아온 촬영 노하우를 통해 여러 조합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가 하면 단순한 파티클이 아닌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러티브를 만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Q&A의 벚꽃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에서는 여자 주인공 미야조노 카오리를 벚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오리의 인생이 마치 벚꽃 같다는 것을 말해주듯 작품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꼭 벚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빛과 채도를 높인 화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광량을 많이 넣으면서도 주변부가 흐려지지 않도록 투명감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깨끗하고 컬러풀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연출을 통해 벚꽃을 포함한 풍경을 강조하고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봄이 왔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저는 자주 다니는 길가에 소복히 쌓여있는 벚꽃잎들을 보며 봄이 돌아왔음을 실감하곤 합니다. 마치 봄의 선봉장인 양 누구보다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없이 져버리는 벚꽃이 때론 너무나 아쉽지만 그런 벚꽃이기에 그러한 벚꽃을 보기 위해 또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